금속의 이온화 경향. 자, 금속의 이온화 경향은 외우고 있어야 되지? 네, 자, 어떻게 되냐면 칼카나마 아라철 비주납 수구 수은 백금. 자, 이렇게 돼요. 자, 이 중에 여기에서는 수소만 비금속이고 나머지는 다 금속이거든. 자, 그랬을 때, 자, 왼쪽으로 갈 때와 오른쪽으로 갈 때 우리 이 차이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자, 왼쪽으로 가면은, 자, 첫 번째, 이온화 경향은 증가하죠. 그리고 반응성이 증가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전자를 잃기 쉽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전자 잃으니까 산화되기 쉽다. 그 다음에 전자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양이온이 되면서 산화되면 남을 환원시키겠죠. 네, 그래서 환원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이런 거야. 금속이.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왼쪽에 있는 금속일수록 저렇게 되기 쉽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야. 금속이 저렇게 되기 쉽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금속은 이온화 경향이 감소하고요. 반응성도 감소하고요. 전자를 잃기 어려워요. 얻기 쉽다가 아니야. 잃기 어렵다. 그 다음, 산화되기도 어려워요. 금은 그래서 녹슬지 않죠. 네,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 그 다음에 양이온이 되기 어렵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뭐냐면 금속이 이렇게 되기 어려워. 이런 얘기야. 금속이. 그러면 이렇게 금속이 어렵다는 얘기는 반응 안 한다는 얘기거든. 반응 안 하는 걸 뭐하러 배우냔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배워보잔 말이야. 어떻게? 전자를 얻기 쉽다. 그러면 전자 얻기 쉬운 것은 환원되기 쉽다. 그러면 환원되니까 남을 산화시킬 거야. 그래서 산화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 금속으로 석출되기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건 무엇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금속. 어? 이온이.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여기에서는 이온이 이렇게 되려고 한다. 알겠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반응성을 보면 항상 왼쪽에 있는 것이 금속,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온으로 있을 때 반응이 일어나요. 자, 그럴 때 선생님이 이거를 아주 쉽게 이해해보자라고 해서 밀림의 왕 얘기 한번 해볼까라고 했었지. 네, 밀림의 왕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게 302페이지에 나와요. 자, 밀림의 왕은 누구죠? 맞아. 사자가 있어요. 사자. 자, 사자가 숫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숫사자 애인이 있죠. 암사자도 있고. 그치? 자, 숫사자, 암사자가 이렇게 있을 때 잘 봐. 이 숫사자가 거느리는 영역, 이게 용액이야, 용액.
그런데 수사자는 양이온으로 존재하고요. 여기서는 당사자는 음이온으로 존재해요. 자, 즉 무슨 얘기냐면 용액 속에서는 이온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이 용액 바깥에 또 수사자가 있다라고 해보자. 근데 얘는 금속이야, 금속. 자, 그런데 바깥에 있는 수사자가 이 안으로 막 들어갈 수 있니? 네. 막 들어갈 수가 없지. 네. 누구랑 싸워야 돼? 수사자. 수사자랑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런데 힘이 세면 들어갈 수 있지만 힘이 약하면 못 들어가지. 네. 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양이온으로 들어가야 돼요. 양이온으로. 그러면 양이온으로 들어가려면은 전자 잃고 뭐가 돼야 돼? 양이요. 산화가 어, 돼야겠지. 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진놈은 어떻게 돼야 돼? 바깥으로 빠져나와야 되죠? 네. 그럼 뭘로 빠져나와야 돼? 음, 금속으로 되면서 빠져나와야 돼. 그러면 양이온이 금속이 되려면 전자를 얻어야 되겠지. 네. 전자 얻는 걸 환원이라고 불렀잖아. 이게 이 실제로 용액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그러면 암사자는 어때? 야, 니네 둘이 싸워. 나는 강한 놈이 좋아. 그냥 구경만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런 걸 구경꾼 이온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전자의 이동과 산화 환원으로 선생님이 따져줄 건데, 자, 전자의 이동과 산화 환원을 따질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자, 금속과 산의 반응이에요. 자, 금속과 산의 반응에 가장 대표적으로 거기 밑에 얘가 있어요. 뭐가 있니?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거를 한번 해볼 테니까 봐봐. 마그네슘은 고체, 염산은 수용액. 자, 그럴 때 여기 봐봐. 마그네슘은 여기 있고 수소는 여기 있잖아. 네.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면 고체 금속이고요. 자, 수용액에서는 이온으로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자, 봐봐. 누가 더 힘이 센 놈이야? 수소. 마그네슘이 더 센 놈이지. 안 돼. 그래, 그러면은 마그네슘이 들어가서 애인들을 다 뺏어가 버린단 말이야. 자, 요거를 요렇게 뺏어가고요. 자, 수소는 도망가야 돼. 여기에서는 기체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 봐봐. 여기에서는 Mg2 플러스, 그 다음에 Cl-는 똑같고 얘는 기체로 도망갔잖아. 그러면, 자, 여기서 세빈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산화된 게 뭐냐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용액 속으로 들어간 게 산화니까 Mg죠? 네. Mg 고체가 어떻게 됐어? Mg2 플러스가 되면서 수용액 속으로 들어가고 두 개 전자를 잃었어요. 근데 그러면 환원된 건 누구냐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염산 또는 염산의 수소 또는 수소 이온이 산화되는 거야. 그래서 수소 이온이 두 개 전자를 받아서 H2 기체가 된 거거든. 자, 이게 실제로 산화 반응, 환원 반응이야. 그러면 잘 봐야 돼. 이 두 개를 더해버리잖아? 그러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죠. 이거 봐. 반응이 실제로 금속과 이온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반응한 거야? 금속이 이온으로 변했고 수소 이온이 수소 기체로 변한 거예요. 이렇게 변한 거야. 기체. 자, 이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알자이온 반응식이라고 부르거든.
그리고 여기서 양쪽에서 변함이 없는 N이 있었잖아. Cl- 이거를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암사자잖아, 암사자. 그렇지? 자, 그러면 저 반응에서 잘 봐야 돼, 이제. 요걸 요렇게 따질 거야. 자, 반응이 일어날수록 용액 속의 이온수. 이온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 따지는 거 배웠었잖아. 네,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니? 감소한다야. 왜 감소하냐면, 자, 여기 봐봐, 여기. 자, 용액 속으로 들어오는 이온은 요 놈에 하나가 들어왔는데, 나가는 건 요게 나가잖아. 요게 이렇게 되면서. 그치? 네, 그래. 하나 들어오고 두 개가 나가니까 전체 이온수는 감소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럴 때, 자, 꼭 기억해두자. 요거 봐봐. 이온수를 계산할 때는 용액 속으로 들어오는 총 전하량하고 있죠. 나가는 전하량이 항상 같아야 돼. 항상 같아야 돼, 항상.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이온 한 개 전하량을 비교할 때, 이온 한 개 전하량을 비교할 때, 들어오는 전하량이 자, 왼쪽처럼 2 플러스고, 나가는 전하량은 플러스가 나가. 그치?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감소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는 2 플러스, 나가는 건 플러스. 그럴 때는 감소한다. 근데 이게 같잖아? 그럼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거꾸로 되잖아? 그럼 증가해요, 오히려. 그래서, 자, 세빈아, 여기서 우리 예전에 배운 대로 교환 비율이 있어요. 교환 비율. 교환 비율은 뭐냐면 A, M 플러스와 B, N 플러스가 교환될 때는 몇 대 몇으로 교환되지? 네, 그렇지. N 대 M으로 교환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쉽게 얘기하면은 A는 2 플러스고 B는 3 플러스짜리다. 그러면 얘 몇 개가 들어올 때, 세 개, 세 개가 들어올 때 B 3 플러스는 두 개가 나간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반응이 진행될수록 자, 용액 밀도. 여기에서는 용액 밀도는 증가해요. 왜 증가하는지 봐봐. 자, 들어오는 놈은 마그네슘은 24짜리야, 몸무게가. 근데 나가는 거는 수소는 1짜리지요. 네, 1짜리 두 개가 나가고 24짜리 하나가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점점 용액이 무거워집니다. 이거와 정반대로 금속 막대 질량. 반응이 진행될수록 금속 막대 질량은 반대로 거꾸로 움직여요.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네, 자, 그러면 하나 더. 자, 요거 지우고. 자, 이렇게 지우자.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두 번째가 금속과 금속염의 수용액 반응이에요. 자, 금속과 금속염의 수용액에 반응해서 예를 들면 이거야. 마그네슘과 황산구리 수용액 반응.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네,
자, 요거를 따질 때 똑같이 해보자. 마그네슘은 고체, 황상구리는 수용액. 자, 요거는 고체 금속. 자, 요거는 Cu2 플러스하고 SO4 E 마이너스로 이온화돼요. 자, 그러면 누가 더 고참이냐, 여기서. 누가 힘이 센 놈이야? 마그네슘은 여기 있고 구리는 여기 있잖아. 네,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더 힘이 세니까 들어갈 수 있잖아.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CU가 고체로 빠져나간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 얘는 Mg 플러스 SO4 E 마이너스 얘는 고체 금속 이렇게 변한 거거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산화된 게 누구예요? 라고 물으면은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이온이 되면서 용액 속으로 들어왔어요. 두 개 전자 잃었네. 그 다음에 환원된 건 누구예요? 전자를 받은 거는 황산구리라고 하면 맞아요. 또는 황산구리의 구리 그러면 맞아요. 그리고 그냥 구리라고 하면 안 되고 구리 이온이라고 대답해야지. 그래서 구리 이온이 자, 요게 두 개 전자를 받아서 구리 금속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를 더하면 역시 자, 산화환원의 알자이온 반응식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어떻게 변한 거야? Mg2 플러스 그 다음에 Cu 금속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게 알자이온 반응식. 그리고 SO4 E 마이너스가 무경분 이온 이렇게 됐지. 됐니?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요거를 자, 요거 한번 보자. 반응이 진행될수록 용액 속의 이온 수는 어떻게 돼? 어? 못 찾았어? 똑같아요. 어떻게 된다? 똑같아. 똑같아요. 일정하다. 왜 그러냐면 얘가 들어오는 거 봐봐. 들어오는 거 2 플러스가 들어오죠? 네, 또 나가는 이온 봐봐. 나갈 때 2 플러스가 나가죠? 네, 그러니까 1대1로 교환되니까 변함이 없지. 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용액의 반응이 진행될수록 용액의 밀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여기에서는 감소한다. 왜 감소하냐면 마그네슘은 몸무게가 24짜리라 그랬지. 네, 근데 CU는 64짜리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놈이 나가고 가벼운 놈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거꾸로 반응이 진행될수록 금속막대 질량은 음, 증가하겠지. 무거운 것이 금속으로 달라붙는 거니까. 이해됐어? 네,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자의 이동과 산화하는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310페이지 봐봐. 거기 맨 밑에 비워놓은 자리 있지요? 네, 거기에 요거를 한번 그려놔 보자. 자, 여기 C 이온이 있는 곳에 A 금속을 넣었더니 여기서는 반응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는 C 이온이 있는 곳에 비금속을 넣어놨더니 반응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반응성은 첫 번째에서는 누가 더 큰 거야? A, 그렇지. A가 C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들어간 거잖아. 반응이 일어나면서. 근데 두 번째에서는
B가 더 작. C가 더 반응성이 큰 거죠. 네, 왜냐하면 B가 못 들어간 거야.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봐봐. 이 두 반응을 비교하면 반응성은 A, C, B 이렇게 되죠? 네, 자, 이 금속의 반응성은 뭐와 같다면 환원력과 같아요. 자, 환원력이 A, C, B하고 똑같아. 그런데 만약에 이걸 산화력으로 구하라 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걸 거꾸로만 하면 안 돼. 왜냐면 금속은 산화력이 없어요. 뭐가 산화력이 있냐면 이온이 A 이온, C 이온, B 이온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 이게 바로 산화하는 뭐 세기를 따지는 방법이야. 금속이. 자, 그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보면 산화 환원 상대적 세기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산화제, 환원제, 상대적 세기 이거를 구하는 거를 해볼 거예요. 자, 처음 게 뭐가 있냐면 SO2 상태는 빼고 해보자. SO2 뭐 상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SO2가 EH2S 기체하고 반응을 했더니 EH2L이 됐고 S가 됐죠. 네, 자, 요거 산화수 따지는 방법 우리 배웠었지? 자, S는 산화수가 얼마짜리, O는 얼마짜리인지, O는 마이너스 2짜리죠. 네, 그러면 S는 얼마짜리야? 2, 4. 플러스 4. 자, 요 H가 비금속과 결합하면 플러스 1이지? 네, 플러스 1짜리 두 개. S는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 H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호전소 물질이니까 얼마야? 0이죠? 네, 그럼 잘 봐. 요 놈이 이렇게 되면서 산화수가 감소했니? 네, 그러면 뭐가 된 거야? 하나, 산화. 그러면 산화제죠? 네, 그 다음에 요 놈은 이렇게 되면서 환원이 됐니? 산화가 됐니? 네, 그러면 산화됐으니까 환원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이거 상대적 세기를 한번 볼까요? 자 환원제, 환원력 또는 환원제 누가 더 클까? H2S가 SO2보다 환원력이 큰 거예요. 환원제가 환원력이 크다 그랬잖아. 자, 좋은 소화제는 뭐야? 소화력이 큰 게 좋은 소화제지? 네, 그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야. 자, 그러면 산화력은 누가 더 큰 거야? H2S가 SO2보다 작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그 반응이 밑에 또 있어요. 어떤 게 있는지 봐봐. SO2 기체가 자, H2L과 그다음 Cl2 기체와 반응을 했더니 H2SO4AQ 그다음에 EHClAQ 이렇게 됐네. 자, 그럼 잘 봐. 요거는 플러스 4, 이거는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0이죠. 네,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5는 마이너스 2짜리지. 네, H는 플러스 1짜리지. 네, 그러면 S는 얼마여야 될까?
얼마? 6. 그렇지, 플러스 6.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러면 잘 봐.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으로 변했네.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하나. 산화. 얘는 환원제죠? 네. 환원력이 큰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면서 환원이 됐죠? 네. 그러면 얘는 산화됐죠. 맞니? 네. 그러면 여기서 환원력은 누가 더 큰 거야?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러네. 그러면 산화력은 누가 더 큰 거야? 1. 음.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해봐. 두 반응 비교. 그러면 산화력은, 자, 이 두 가지를 요거하고 요거 비교해봐. 누가 제일 크니? 1.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죠. H2S보다 SO2, Cl2 이렇게 되지? 네. 그러면 환원력은 거꾸로죠? 맞냐? 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이거 할 수 있겠어? 네. 그러면 됐어요. 자, 이제 세빈아, 그 밑에 이제 산화하는의 마지막이야. 산화 환원 반응 꾸미기. 자, 이거 개수 정하는 방법이거든. 요거는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하면 돼. 자, 두 개 반응으로 선생님이 예를 들어줄 거예요. 자, 산화 환원 반응식 관계하기. 잠깐만. 자, 보자. 자, 산화 환원 반응식 완결하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있지. 개수가 없으면 이거 개수를 정해야 하는데 세빈아 이 반응식 완결하는 거는 비정개수로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네. 이거는 반응 완결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거기 조금 부실하게 나와 있는 거를 조금 더 선생님이 자세히 해줄 테니까 봐봐. 자, 완결하기 이게 뭔지 보자. 첫 번째, 산화수를 점검을 해요. 자, 산화수를 검토한다. 산화수 정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산화수를 검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산화 반응하고 환원 반응을 각각 구해요. 그 다음에 자, 두 반응의 전자수가 같도록 공배수를 정해요. 공배수를 정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두 반응을 더한 후, 자, 두 반응을 그냥 더하면 돼.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첫 번째. 산성 용액인 경우가 있어. 자, 산성 용액인 경우에는 화살표 왼쪽에 H 플러스나 H3O 플러스가 있을 때를 산성 용액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네.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부족한 O의 수만큼 화살표 오른쪽에 H2O를 더하고, 자, 부족한 H의 수만큼 화살표 왼쪽에 H 플러스를 더한다.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자, 두 번째, 왼쪽에 H3O 플러스로 표시될 경우에는, 자, H 플러스처럼 구한 후, 자, 처럼 계산한 후, 자, H 플러스 수만큼, 자, H2O를 더한다. 알겠죠? 네. 자, 이거 예로 들어줄 거예요. 자, 염기성 용액인 경우. 자, 염기성 용액은 화살표 왼쪽에 OH-가 있을 때를 염기성 용액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럴 경우에, 자, 보자. 자, 산성처럼 계산을 다 해요. 자, 산성처럼 계산 후에 왼쪽에 XOH-를 더하고 오른쪽에 YH2O를 더한 후 H와 O의 수를 계산하여 X, Y를 결정하자. 자, 요거는 선생님이 세비나 두 개 예를 들어줄 거고, 두 개 예는 뒤쪽에서 세빈이가 한번 해봐요. 직접. 자, 그 밑에 어떤 예가 있는지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예는 이거예요. 거기에는 MnO4 마이너스 상태는 뺄 거예요.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그 다음 H 플러스. 자, H 플러스는 없지? 네. 근데 산성 용액이니까 H 플러스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자, Mn2 플러스, 그 다음에 Cl2, 그 다음에 H2, 이렇게 있는 거에 개수를 맞추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여기에서 H 플러스하고 H2O는 신경 쓰면 안 돼.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자, 산화수 결정하자. Mn이 얼마짜리? 8. 7짜리죠?
산소가 네. 마이너스 2짜리잖아. 네. 그러니까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Mn은 플러스 7이지. 그 다음에 CL은 마이너스 1짜리지요. 네. 그 다음 얘는 얼마짜리야? 플러스 2지요. 네. 그 다음에 얘는 0이지요. 네. 이것만 가지고 놀 거야. 그러면 자 이제 산화수를 검토했으니까 산화 반응만 따로 찾아봐. CL-가 자 뭘로 변한 거니? CO2. CL2가 되려면 왼쪽도 이게 두 개 있어야 되니? 네.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하나씩 잃으니까 전자 몇 개 잃은 거야? 이 전자 잃은 개수를 정확하게 잘 구해야 돼. 전자 두 개 잃었죠? 네. 왜냐면 하나당 마이너스인데 얘네가 중성이 되면서 CL2가 된 거니까. 자, 환원이 된 놈은 누구야? MnO4 마이너스였지? 네. 네, 이거 잘 봐, 여기서. 왼쪽에는 산소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산소가 없죠, Mn에. 네. 그거 상관하지 말란 말이야. Mn은 플러스 7이었어. 플러스 7짜리가 플러스 2가 되려면 전자 몇 개가 돼야 돼? 다섯 개. 그렇지, 다섯 개. 그러면 Mn2 플러스가 되는 거지요? 네. 자, 여기 봐봐. 두 반응의 전자가 다르지? 네. 전자를 같게 만드는 최소 공배수는 몇 개야? 야, 2하고 5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냐고 묻는 건데. 10. 10이잖아. 그러면 위에는 5배, 밑에는 2배 해줄 거예요. 알겠니? 자, 네. 그걸 다시 쓸 테니까 봐봐. 위에 5배, 10Cl 마이너스 5Cl2, 그 다음에 10개 전자 이렇게 되죠? 네. 밑에 2배, 2MnO4 마이너스 10개 전자, 그래서 2Mn2 플러스 이렇게 되니? 네. 이렇게 최소 공배수를 정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이 두 반응을 더하라 그랬지? 네. 더해 그냥.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 이렇게 더한 다음에 잘 봐. 이제 좌우에 맞출 거야. 잘 봐. 좌우에 맞출 건데 왼쪽에 산소가 몇 개 있어? 8개. 오른쪽에 산소가 하나도 없죠. 네. 8개 물을 더해. 그러면 8개 물을 더하면서 산소가 오른쪽에 8개 들어갔지? 네. 수소가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은 없잖아. 수소 오른쪽에 몇 개 있어? 16. 그러면 왼쪽에 16개 H 플러스를 더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잘 봐야 돼. 이렇게 더한 다음에 자, 이게 H3O 플러스로 돼 있을 경우가 있거든? 네. 그래도 이 숫자는 똑같아. 16개야. 알겠지? H3O 플러스도 똑같이 H 플러스처럼 계산하란 말이야. 그래 네. 놓고 H3O 플러스로만 바꿔주면 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16개 물을 더해요. 그러면 8에다 16개 물을 더하면 얼마야? 24죠? 네. 물이 24가 되는 거야. 이해돼, 안 돼? 해요. 됐어요? 네. 어, 자, 그러면 이건 산성 용액에서 하는 방법이었고. 자, 이번에는 염기성 용액에서 하는 방법에 얘가 하나 또 있죠? 어떻게 얘가 나와있는지 봐봐. MnO4 마이너스, 그 다음에 SO3 E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그 다음에 MnO4 E 마이너스, 그 다음 SO4 E 마이너스, 그 다음 H2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것도 똑같이 지금 산화수 정할 거야. 자, M는 여기서 얼마짜리야? 플러스 7이지? 네, 마이너스 2. 자, 요 5가 마이너스 2짜리 S는 얼마짜리니? 4, 이거 못 구하겠어? 얼마? 이걸 잘 구해야 되는데. 플러스 4짜리잖아. 네, 그래. 요거는 얼마짜리야, 그러면? 플러스 6, 그렇지, 플러스. 요 S는 얼마야? 플러스 6, 얘도 플러스 6이야. 그러면 이 산화수를 검토했으니까 이제 산화된 게 누군지 찾아. 자, 산화된 놈은 SO3E-가 SO4E- 되는 거지. 네, 자,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이 되려면 전자 몇 개 이뤄야 돼? 2개, 2개. 맞죠? 네, 그 다음에 환원된 거 찾아야 돼. 환원된 거는 자, MnO4 마이너스 플러스 7짜리가 MnO4 E-가 되면서 플러스 6짜리로 변하려면 전자 몇 개 얻어? 1개, 한 개 얻죠? 플러스 7이 플러스 6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최소 공배수 구하려면 밑에다 2배만 해주면 되겠네? 네, 자, 바로 하자. 밑에다 2배 바로 곱하자. 2, 2. 이렇게 해놓고, 알겠니? 네, 바로 간단하니까 더해. 2mn4 마이너스 SO3 마이너스 그 다음 2mn4 E 마이너스 그 다음 자 SO4 E 마이너스 자 여기에 XOH 마이너스를 더하고 여기는 YH2O를 더하란 말이야. 알겠니? 네, 그 다음에 H 수를 정할 거야. 왼쪽은 몇 개가 있어? X, X.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EY, EY. 자, 5의 수를 정할 거야. 왼쪽은 총 몇 개야? 10, 8개에다가 3개에다가 X개 있죠. 네, 오른쪽은 8, 8개에다가 4개, 그 다음에 Y,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그렇게 하면 얼마냐? 얘는 X는 자, 1 플러스 Y죠? 네, 그러면 여기 봐봐. X는 2Y니까 2Y는 1 플러스 Y죠? 네, 그러면 Y는 얼마야? 1, 1이지. X는 2죠? 네, 그 숫자만 여기다 넣으란 얘기야. X는 2, Y는 1. 하는 방법 알겠어? 네, 이거 꼭 기억해둬. 자, 이거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세빈아. 네, 학교에서 이거 개수 맞히는 거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산성 용액에서 하는 방법, 염기성 용액에서 하는 방법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뒤에 보면은 얘가 하나 더 있지. 산성 네, 용액인 경우 C2O4 E- MnO4 마이너스가 CO2 플러스 Mn2 플러스. 맞아? 네, 그 다음에 염기성 용액인 경우 CrO4
CrOH4에 마이너스, ClO 마이너스 있는 거 있죠? 네, 요거는 세빈이가 해봐야 돼. 네, 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원이에요. 자, 넘겨보세요.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이에요. 요거까지 하면은 이제 세빈아 선생님이 시험 범위까지 다 끝내주는 건데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문제풀이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해야 돼. 자, 열화학 반응식이에요. 자, 열화학 반응식이 뭔지 보자. 자,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거는 봐봐. 화학 반응식에 열이 첨가된 거지? 네, 이걸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열화학 반응식은 간단하게 A 플러스 자, 상태가 반드시 필요한데 A 기체가 B 기체하고 반응을 해서 잘 봐. C 기체와 D 기체를 만들었다라고 할 때 자, 플러스 Q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 Q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간단하게 설명할 거야. 이걸 반응열이라고 불러. 근데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는 있지 반응 시 출입하는 열량을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거든. 자, 근데 이 Q는 잘 봐. 저 화살표는 수학에서 무엇과 같은 거지? 어, 아, 등호와 네, 같죠? 네, 그러면 저 Q는 좌우로 이항할 수 있니? 네, 이항할 수 있어요. 알겠지? 꼭 기억해도. 그랬을 때 잘 봐. 왼쪽에 Q가 플러스면은 흡열 반응이라고 부르고 자, 자, 이거를 왼쪽에 이렇게 할까요? 왼쪽에 플러스 Q면은 흡열 반응. 그 다음에 마이너스 Q면은 발열 반응. 자, 그러면 이걸 거꾸로 오른쪽으로 이항해봐.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넘어가죠? 네, 마이너스 Q가 되면 흡열 반응이겠지? 네, 그 다음에 플러스 Q면은 발열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지? 네, 그래. 요거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A 기체가 B 기체가 플러스 3kJ 해가지고 C 기체, D 기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기 봐봐. 이 열이 왼쪽에 플러스로 있지? 네, 그러면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발을, 흡열 반응이다. 근데 이걸 바깥으로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3kJ 이렇게 써야 되겠지? 네, 그렇다는 얘기예요. 됐니?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두 개를 비교해 줄 거야.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첫 번째, 발열 반응. 그 다음 두 번째는 흡열 반응. 자,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어느 때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자.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첫 번째. 자, 발열 반응은 반응물 총 에너지가 생성물 총 에너지 합보다 클 때 일어나는 반응이 발열 반응이에요. 근데 흡열 반응은 거꾸로야.
반응물 총 에너지보다 에너지 합보다 생성물 총 에너지 합이 클 때 일어나는 반응. 알겠니?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은 주위 온도가 올라가요. 주위 온도가 올라가는데 흡열 반응이 일어나잖아. 주위 온도가 하강하거나 매우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반응. 그러니까 그냥은 안 일어나요, 반응이. 가열을 해야만 일어나는 반응들. 아주 높은 온도로 가열할 때 일어나는 반응은 아, 흡열 반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리고 얘는 있지. 자, 생성물이 더 안정해요.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해.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안정해. 근데 얘는 에너지가 생성물이 높아졌으니까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안정해요. 그러면 에너지를 그림으로 그릴 테니까 봐봐. 요게 시간이고 이게 에너지라고 할 때 이게 반응물, 요게 생성물의 에너지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건 요만큼을 우리는 반응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발열 반응이에요. 근데 흡열 반응은 시간에 따라 에너지가 이게 반응물의 에너지야. 근데 생성물의 에너지가 이만큼 높아져. 자, 그리고 요만큼의 에너지가 높아졌으니까 이거를 여기서는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니? 네,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가 누가 더 높은지 낮은지 그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서 발열 반응에 얘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면은 자, 얘는 이런 거 연소, 호흡, 발효 등등등 이런 거. 그리고 또 자, 이런 거죠.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반응. 이것도 발열 반응이에요. 이렇게 되는 반응. 알겠니? 네, 이것도 역시 왜 자꾸 일자가 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산하고 금속을 반응시켜요. 그러면은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온도가 올라가. 그 다음에 우리 중화 반응 배웠죠? 네,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우리 자 조리용 팩 있죠? 조리용 팩. 네, 이런 거 전부 발열 반응이잖아.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의 얘는 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전기 분해, 열 분해 또는 광합성. 광합성 할 때 태양 비대에너지 흡수하지? 네, 그 다음에 고체를 녹일 때 열이 필요하잖아.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될 때. 그 다음에 요것도 역시 흡열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요거 N2하고 O2가 반응해서 이 NO 엔진 속에서 일어나 엔진 속. 엔진 봐봐. 얼마나 온도가 높니? 그치?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 BaOH2, 그 다음에 NH4Cl이 반응해서 BaCl2,
물이 생기고 암모니아가 생기는 거예요. 요 반응 요거를 실험으로 하나 해줄 테니까 봐봐. 실험. 자, 이렇게 비커가 있어요. 여기에 BaOH2를 넣고 여기다가 NH4Cl을 넣고 요거를 이렇게 판자야. 나무판이야. 나무판 위에 올리기 전에 요 밑에다가 물을 뿌려놨어요. 물. 알겠지?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과정은 자, 저주다가 유리막대로 비커를 들어 올려요. 걸쭉하게 변하면 비커를 딱 들고 올려. 그랬더니 결과는 나무판이 터서 들어 올려져요. 그러면 나무판하고 비커가 붙었다는 얘기지, 세빈아. 네, 왜 붙었을까? 물이 얼었네 이런 얘기야. 물이 얼면 붙어버리잖아, 두 개가. 네, 그래, 물이 얼었다는 이유는 뭐니? 온도가 내려갔니? 네, 주위의 온도가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은 비커 속 반응은 무슨 반응이 일어난 거야? 흡열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온도를 낮추면서 물이 얼면서 이제 얼음이 될 때 발생한 열을 뺏어가 버린 거지. 됐어? 네, 그리고 냉찜질용 팩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거는 흡열 반응을 이용하는 거야. 됐습니까? 네, 자, 314쪽에 맨 밑에 반응열이 실제보다 크게 측정되고 작게 측정되는 거는 몰라도 돼. 그건 몰라도 되고 이제 반응열을 계산하는 방법만은 알고 있어야 돼. 네, 알겠죠? 어, 거기에 뭐 우리 열량계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 네, 열량계는 반응열을 측정하는 장치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여기에서는 반응열을 측정하기 위해서 방법만 알면 돼. 자, 반응열 측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비열과 연용량이라는 거 요거를 한번 따져볼 거예요. 자, 비열과 연용량에서 첫 번째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에너지 또는 열. 그래서 비열의 단위는 줄 퍼 그램 도씨 또는 칼로리 퍼 그램 도씨 뭐 이렇게 따질 수 있거든. 이해됐어? 네,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비열이야. 근데 연용량이라는 거는 자, 이건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 비열의 물질의 질량을 곱한 값이다. 이거를 설명을 하면은 비열의 질량을 곱한 값. 그래서 자, 비열 곱하기 질량이 되다 보니까 단위를 볼 거야, 단위. 단위는 줄 퍼 도씨 이렇게 되겠지. 왜 그러냐면 자, 줄 그램 도씨였는데 여기다 그램을 곱하는 거 아니야, 이게. 질량을 곱하니까 그램 없어지죠? 네, 또는 칼로리 퍼 도씨 이렇게 되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물질을 1도씨 높이는데 질량이 필요 없어.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자, 그러니까 위에서는 물질 1g을 1도씨지만 밑에는 물질의 양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지가 않지. 네. 그냥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한 게 연용량이다. 그런데 자, 여기서 열량을 우리가 Q라고 쓰면은 Q는 C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구해요. C는 비열, M은 질량, T는 온도 변화예요. 자, 온도 변화는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빼면 돼요.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열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뭐를 알아야 돼? 열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비열하고 질량하고 그 물질의 질량하고 온도 변화를 알아야 한다. 맞죠? 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우리는 반응열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는 알 수 있어요. 알겠니? 네. 그래서 저 세 가지를 주어지면은 우리가 반응열이 얼마인지도 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